자기가 창작자를 할 거면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초창기에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게 무조건 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디지털 세상에서는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 게 아니네.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맘카페는 다 메타버스로 올라가서 국가를 건설하나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류의 자유가 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수도 외모가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죠. 드라마에서 봐갖고 네, 아 네, 너무 이쁘고 외모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근데 노래를 꼭 외모를 이제 안 봐도 노래만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술한테. 뮤비가 너무 좋은 사람한테 굳이 세계관 캐릭터 막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눈에서 레이저 쏘는 걸 보렴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체류할 자유가 있어. 안 갈 자유, 글로. 안 갈 자유. 예, 난 노래만 볼 거야. 난 뮤비만 볼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 노래 안 불러도 계속 좋아할 거야. 근데 만약에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측하신 책에도 여기 지금 NFT 현명한 투자자 NFT에 대해서 또 일찍 시작하셔서 이 책도 쓰셨는데 보면은 왜 사실은 우리가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 몰라도 되죠. 안 가도 되고 뭐 지금도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안 하고도 멀쩡히 잘 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감내해야 될 어떤 격차 예? 뭐 이런 것도 존재하긴 할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제 얘기는 네. 그냥 안 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유튜브를 가동시킬 수 없어서 김미경 TV를 못 보는 거랑 유튜브를 잘 가동시키는데 그냥 하도 다른 재밌는 게 많아서 안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유튜브 배운다고 자기가 유튜버 돼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용법을 익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뭐 블록체인이니 뭐 어떤 뭐 전자지갑이니 이런 거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둘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창작자를 할 거면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초창기에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게 무조건 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도 됩니다.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유튜브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든 아니면 심지어 비디오로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컨버팅을 해서 올려도 됐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냥 방에서 찍어도 됐던 맞아요. 시절.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면은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막 처리부터 시작해서 편집이랑 뭐랑 이제 어떤 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극초창기에는 볼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걔를 봐야 되고. 그래서 창작자들은 블록체인이 됐든 NFT가 됐든 빨리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기술을 연마하고 교류를 하고 네. 노출을 시작해야 되는 반면 저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장사꾼이어서 뭐 빨리 이걸 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면 지금 사야 뭐 100배로 벌 수 있다, 1000배로 벌 수 있겠지만 지금 안 사면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예. 네, 네. 근데 단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아는데 안 하는 거랑 좀 달라서 공부는 좀 이제 취미 삼아 알아보셔도 되지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가치 NFT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커뮤니티와 세계관의 굉장한 중요 가치는 그 가치를 내가 발부한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가 가치가 있느냐 그건 내가 정하는 문제지 이 커뮤니티는 발전할 거니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손해봅니다. 이렇게 남에게 가치를 넘겨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정신 같은 겁니다. 웹3니 뭐니 해서 얘기하는 탈중앙화의 이 핵심은 자 이제부터 누구나 차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죠. 네네네. NFT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보안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 막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 토큰의 뜻은 뭐냐면은 제가 선생님께 10,000원을 빌렸으면 갚을 때 뭐 어디서 10,000원을 송금해 드려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카톡 뭐 메신저로 보내드려도 되고 줘도 되고 어떻게든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께 어떤 책을 빌리거나 CD를 빌렸으면 아무 다른 CD로 줘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 네.
란 뜻은 바로 그 뜻일 뿐이에요, 그냥. 예, 10,000원짜리는 다른 10,000원짜리로 써도 되고, 제가 은행에 뭐 100만 원 입금하면은 그 일련 번호가 적힌 1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쵸? 그냥 딴 걸로 주겠죠. 이건 대체 가능 토큰. 네. 예, 바꿔줘도 된다. 그냥 같은 가치라면. 대체 불가 토큰은 이게 그림이라든가 아트라든가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그냥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예, 바꿔서 딴 걸로 줄 수는 없다. 내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 토큰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대체 불가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그냥 10,000원짜리라는 보편적 똑같은 가치가 같은 있어서 가치로 바꿔준 그걸 소송 걸어서 내 일련 번호의 가치를 내놔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유명 작가가 사인을 해갖고 이게 독립성을 가져버렸으면 이걸 갖고 가버리고 딴 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대체 불가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가치는 어디서 오냐?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부여해요?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SNS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사람들 전부 내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집단은 존재하죠. 하지만 존재의 기반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자, 가치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네. 이제부터 비슷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과 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벅스 컵을 15만 원에 사도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고양이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1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가치는 내가 만들고 커뮤니티는 내 가치에 합의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의 수술비를 들여야 된다는 걸 도저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명예를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내가 내 고양이에겐 가족 같은 이런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동일한 가치를 믿는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미술품을 좋아한다면 예. 그 미술품이 100만 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게 콜렉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세계관이 중요해지는군요. 예. 하나의 국가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예, 국회로 차근차근 인해서. 이게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그래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라도 네. 이 그림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짜여져 있다면 예. 나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맞아요. 예. 그걸 보고 저건 말이 안 되고 그거 허사 원숭이 1만 개 나눠 가진 거 갖고 야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야 프로필에다가 올리면 그게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 허상이니 네. 뭐니 뭐 말이 많은데 그 시간에 자기 걸 찾는 게 낫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 실물 경제 그림도 그랬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그림은 막 몇십억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그 합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치가 오르잖아요. 내가 그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은 믿는데 이 사람은 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죠. 경매하지 않습니까? 소득에서. 그러니까. 근데 왜 NFT는 뭐라 그래 그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블록체인이나 NFT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오케이, 원래 근데 그러네요. 왜 몰랐냐? 음. 이게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예술 작품을 샀다 그러면 비웃기 때문이죠. 그걸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우린 몰랐구나. 예. 이건 원래 국가만 이런 정도의 통화 가치랑 수압이랑 이런 설계를 하는 건 원래 국가급이나 하는 거였지 그렇지.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 자, 체계가 디지털 사회에서의 특징대로 복제돼서 그냥 내려와 버린 겁니다.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시절에 그 전에는 어떤 동호회나 스터디가 홈페이지에 그런 카페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맞아. 그 복제를 통해서 이제 아무나 그럼 내가 만들게 그러면서 뚝 만들어 갖고는 한 방에 스터디 카페를 일주일짜리를 많이 낭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막 만들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만들어갖고. 국가 경제 체계 블록체인 코인이 토큰이 하는 거 그냥 복사하면 되니까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제 얘의 가치는 누가 부여하냐? 나요. 그렇죠. 내가 이걸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게 실패하면은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패닉에 빠져서 자기 가진 걸 다 팔아버리기 시작한다면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얘는 그냥 망하겠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믿음이 신용이 있다면 크레딧이 있다면 네. 얘는 크레딧의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블록체인이 발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신용, 크레딧을 부여한다. 크레딧 카드 말이에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어느 순간 미술품이라든가는 가진 자 어딘가에 있는 그냥 사람들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미술품의 가치는 소덥이라든가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어디 화랑이라든가 평론가들이 가치를 부여해 준다. 전문가들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들이 신용하고 인증하는 그러니까 내 신용을 누군가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지금. 중간 미들맨에게 준 거죠. 예, 위대한 잡지 편집자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하긴 하죠. 하지만 내 주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좋아해도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찾죠. 이게 자기 만족에 불과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쉽네요. 커뮤니티 조합. 예,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랑 NFT랑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일제 연결되면서 문자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나랑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블록체인은요, 그냥 모든 기술에 앞서서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다. 쉽다. 예, 블록체인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솔직히 컴퓨터를 다뤄봤으면 이 비슷한 걸 다 써보셨는데 그게 불법 복제로 유명한 토렌트, 당나귀, 소리바다 같은 거 말이에요. 음악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네, 그렇죠. 그게 한 명이 갖고 있으면 전파가 시작되면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검색한 모든 무리들에게 이 조각들이 복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조각들 착착착착착 맞춰갖고는 내가 하나의 파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 기능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이 전송 주고받는 파일이 불법인데 이제 이걸 공짜로 즐기기 위해서 그럼 이 파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도 늘어가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이 연대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네네. 갖고 있는 사람이 적다면 그만큼 얻기가 힘들고 그렇죠. 이 사람이 자려고 컴퓨터 꺼버리면 네, 못 받죠. 아, 나 그 소리바다 시절 너무 생각난다, 지금.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 뭐 이런 걸 받을 니즈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받아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재빨리 또 받아준 건 또 남한테 보내고. 근데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오면 블록체인도 똑같은 기술입니다. 이걸 다 토막내서 사람들한테 막 카피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한테 받든 저 사람한테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번호라면. 그러면 이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복사를 해놓으면 네. 이 파일을 내가 지운들 거기 다 남아있죠. 예, 해시 다른 코드로 얘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고 만약에 변경됐으면 이걸 버리고 딴 데서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변조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이 파일이. 그렇죠. 단지 유일한 문제는 이 사람이 컴퓨터를 꺼버린다는 건데. 그래서 컴퓨터를 켜두면 코인을 줄게. 그게 채굴입니다. 그럼 이제 코인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 코인을 캐는 걸 위해서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놓은 거예요. 그걸 어마어마한 양을 켜놨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부족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기술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아, 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 게 아니네. 다 이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맥락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똑같은 겁니다. 이 음악 파일을 전송을 서로 주고받고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지 더 쉬워지는 거고 전송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하, 그리고 내가 어떤 거래를 했다. 그럼 보세요. 내용 증명이 법적인 무슨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빙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글을 그때 우리 도장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라는 걸 공적인 기관에서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한 사실 자체를 장부에 쫙 써서 한 페이지가 되는 순간 보통 한 1초 정도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1초마다 이 장부 페이지를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래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조가 안 된다. 이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편리하다. 편리란 뜻은 서로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계약을 이제 주고 받았는데 이걸 뭐 따로 종이를 만들고 공증을 만들고 네, 너에게 권리를 넘겼네 뭐 어쨌네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고 이걸 할 게 아니라 클릭만 하면 이 사실이 일제히 복사되면서 그렇죠. 변경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아까 우리가 부캐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쪽에서 사회가 발전, 가상의 사회가 발전할 때 꼭 필요했던 편리한 확실함을 네. 제공하는 기술인 거죠. 이것만 제공할 수 있다면 물론 딴 기술이 와도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블록체인이 가장 유망한 기술이죠. 단지 이게 아직은 전기를 너무 많이 써대는 것 같아서 좀 이제 항의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뭐 기술은 발전할 거고 무엇보다 제가 믿고 있는 건 그 용량이라는 게 별거 아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디스켓에 모든 걸 다 담아 갖고 다닐 시절도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디스켓은 저기 아까 짤방으로 올린 그 사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디스켓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디스켓이 제일 큰 게 1. 몇 메가 정도 되는데 사진이 네. 그거 기본 넘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디카로 찍어도 이미 그걸 넘어가 버리는. 그럼 이제 우리의 이 용량, 필요한 용량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지금은 되게 극초기에 되게 절박한 기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숫자 몇 바이트를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걸 다 전송하려면 차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제 최소한의 용량인데 제일 비싼 게 뭐겠습니까? 은행 잔고죠. 그렇죠. 이 데이터 전송 기술이 코인이라고 명명된 겁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가장 작으면서 제일 비싼 게 코인이니까.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은 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불변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잔고라는 걸 전송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코인이 된 것뿐이고 근데 때가 되니 이제 이것저것 데이터를 막 넣을 수 있게 됐으니 드디어 이제 NFT가 탄생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그 숫자 세 자리 네 자리에 막 연연할 필요 없다. 좀 더 약간 더 길어도 된다. 그래서 코인이 아니고 코인 위에다가 이제 작품을 씌웠네요. IP를. 예. 그죠? 근데 물론 지금도 작품 이미지 전체가 이 안에 못 올라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NFT가 문제가 또 있다 그러시는데 그건 기술적인 한계일 뿐이지. 뭐 그런 건 금방금방 이렇게 디벨롭돼서 언젠가 금방 넘어가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그림 계약서에 작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 위에다가 막 계약을 써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은 그림이고 계약서는 그렇죠. 계약서고. 이게 디지털 아트의 특징인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윈도우라든가 컴퓨터 쓰시면 윈도우도 사고 오피스도 사고 한글도 사고 네. 살 때 옛날에 이걸 박스에 CD에 다 담아갖고 CD 키라 그래서 암호도 적어서 CD 뒤에 붙여갖고 진짜 했어 그런 거. 박스로 보내줬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박스 안 보내주잖아요. CD도 안 보내주면. 네. 그 코드만 이메일로 맞아요, 보내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대체 내가 산 게 뭡니까? 그냥 뭐 디지털이지 뭐. 내가 산 게 디지털이지. 이 코드가 NFT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예, 불변의 코드가 박혀 있어서 저는 이걸 입력하면은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사방에 널려 있어 지금. 아무 인도나 가져다가 제품 코드 집어넣으면 정품으로 돌변해가. 근데 이 코드 안에 오피스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예, 디지털 아트도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아트는 여기저기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추출할 수 있네 없네, 뭐 그 아직은 결함이 있고 이게 모자른 게 많지만 그건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자, 메타버스,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를 총괄하는 종합서라고 NFT 현명한 투자 이 책을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메타버스라는 NFT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결이 그쪽 개발자들과 되게 다르세요. 예. 결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디자이너, 제작자 입장에서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서 되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훨씬 더 유저 입장에서 돼요. 개발자 입장에서 세계를 건설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건설된 세상이 나는 여기서 뭐지? 어떻게 만들어지지? 의미는 뭐지? 이게 정리가 좀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너무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는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나랑 비슷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과 연대한 다음 네. 나랑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헤어지면 됩니다. 대동소이. 그래서 큰 건 비슷한데 작은 건 좀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이렇게 셀처럼 여기저기 모여 있다가 가령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구조도 똑같습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 외모 좋아하는 사람, 성격 좋아하는 사람, 새로 신곡 나온 거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가 투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와 하고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힘을 합친 다음 다시 헤어져서 이게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카페는 아이디를 쓴 거고 메타버스는 이제 등장할 부캐가 있고 예. 좀 더 그래도 아이디 하나만 있는 거 아이디와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하겠네요 서로가 예. 서로에 대해서 그죠? 여기는 이제 생각지 않은 또 다른 효과도 있죠. 저희는 이걸 옷이라든가 뭐 제가 이제 메타버스 제작사는 회사를 차릴 때 예. 거의 모든 걸 총망라하는 바람에 대체 회사의 정체가 뭐냐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분류를 생산으로 했단 말이죠. 예. 출판, 뭐 음악, 뭐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뭐 이렇게 분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세계관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출판도 하게 되고 애니도 하게 되고 뭐 유통도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네. 이건 다 디지털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면. 그쵸. 단지 전자책도 디지털 코드고요. 의상도 디지털 코드고 NFT도 암호화폐도 다 디지털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인터넷 계정으로 들어갈 때는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나가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잘. 예, 배송 코드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돈을 받은 다음에 물건을 보내줄 때까지 이런 어떤 좀 다른 나라와 거래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메타버스라는 영역으로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디지털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NFT라든가 이런 게 암호화폐와 NFT와 토지와 캐릭터와 의상이 모두 호환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드로. 자, 가상의 땅을 파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이게. 근데 가상의 땅을 NFT로 판대. 저걸 왜 사지? 근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샀어. 사야 돼요. 사게 돼요, 그거. 네, 샀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임계에 도달하는데 실패하거나 그 리더가 사기를 친다면은 손실을 입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프로젝트 리더에게는 돈과 바꿀 수 있는 암호 자산과 그리고 그걸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00개씩 뭘 파네, 토지를 파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도 돈과 사람인데 뭘 못합니까? 그래요. 하면 되지 이제. 가게 얻으면 되고. 예? 그래서 영토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3D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 영토를 그렇죠.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NFT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영토에 뭘 할 수 있어. 내 땅에. 딱 내 자리가 있어. 하얗게. 먼저 권리 설계를 하죠 NFT에다가. 근데 내 캐릭터도 마네킹 하얗고 오케이. 내 땅도 하얘. 근데 뭐 방법은 줬어요. 뭐 점을 열심히 찍어갖고 이렇게 연결하면 벽돌을 쌓고 집을 지을 수 있대. 근데 내 땅이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러느니 어디서 건축 NFT 제작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멋들어진 한옥을 그냥 내가 사서 그 NFT를 딱 붙이면 집이 지어져요. 그치. 그 나중에 이 NFT를 팔면 집이 사라져.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직업으로 말씀하셨던 네. 이제 이걸 복셀 아티스트라 부르는데 이 픽셀 같은 이제 3D에 점을 박아갖고는 이제 건물 같은 걸 만드는 네네네네.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 우리 애들이 하는 마인크래프트로 집 짓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지어서 파는 직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캐릭터가 민자니까 이제 옷 NFT를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예, 3D 무슨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것도 생기는 거죠. 예, 초반에 진입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만들어도 옷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팔리는데 이제 그건 뒤에 나중에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지명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자본과 브랜드가 있거나 굿즈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후발주자가 약간 더 비용이 그러니까는 장벽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직업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집 앞에 놓는 조그만 우체통 같은 걸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커뮤니티들이 메타버스로 가면서 이제 부캐들과 함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합의하는 많은 부캐들이 생기고 그것 자체를 말씀하시기 그게 이제 복제되어진다 세계관이 복제되어진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왜 사실은 뭐 우리 카페 같은 걸 하거나 내 커뮤니티에 세계관 없는 데도 많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세계관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합니까? 안 만들어져요? 아니 뭐 잘 쓰고 있는데 뭐 하러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의 흐름과 발달을 여전히 그 하나에 두고 있습니다. 가치는 내가 부여하는 거고 내가 이게 편하다는데 오케이. 솔직히 그렇게 빨리 맞춰서 질질 끌려가듯이 바뀔 필요는 없는 겁니다. 끌려갈 거면 그냥 내 자리에 서 있는 게 낫다. 내 기준을 가지고. 물론 내게 최고야. 다른 기술은 필요 없어.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뒤처지는 건 맞습니다만 뭐 뒤처지는 거나 끌려가는 거나 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못 모르는 거에 무작정 들어가서 돈을 쓰고 막 엉망이 되는 것보단 근데 예를 들어 메타버스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에 1,000명이 있어. 내가 무슨 뭐 액세서리를 해. 근데 액세서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1,000명이 있어. 그 에메랄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1,000명이 있어. 그러면 또 에메랄드를 얼마나 드립하고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세계관이 있으면 뭐랄까 몰입도 인게이지먼트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세계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나올 만한 하지 않아요? 많이?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자기 세계관을 설계하는 걸 잘 못할 테니 세계관이 단단해야 메타버스도 있고 NFT 발행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 같은 이제 전문 기술자의 힘을 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혼자 거 해도 되나? 그럼요. 세계관은 자연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아,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환타지 소설도 쓰고 무협 소설도 쓰고 뭐 이렇게 막 마법 이야기도 하지만 네. 뭐 그리스 신화와 전설은 그냥 인류 역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옛날 이야기도 막 위대한 작가님이 이제 동화 작가가 조선 시대에 맞아. 계셔서 그 사람이 쓰면 남아 있고 딴 사람이 쓰면 안 남아 있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전댁에서라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세계관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 그렇죠. 정서가 있다면. 근데 자연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사회가 사회 활동을 하면 관례와 유행이라는 게 생기고 그 유행이 생기면은 비슷한 걸 좀 더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의 욕구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화면만 캡처해봐도 이 사람이 어디 커뮤니티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듯한 이것도 맞아요, 있고요. 근데 요게 NFT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예절과 질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데 이게 디지털화돼서 NFT라든가 표현 양식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네, 이제 작품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가에 의해서. 그럼 이게 남아 있단 말이죠. 딱 3D 모델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세계관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 때 세계관이 필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애초에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이 당연히 사람이 모였으면 인간관계가 생기고 막 이제 오케이. 예절 정서가 발전하는 건 그건 괜찮은데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어떤 걸 만들 때? 예, 할 때는 지필이 필요하죠. 자연 상태로서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를 지필해야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상의 역사를 만들면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토리가 대박이 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영화도 되고 제품도 맞아요. 나오고 포스터도 나오고 인형도 나오고 그럼 이제 세계관이 점점 넓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형 만들려면 우주선 만들려면 내부 구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설에서는 둘이서 식사를 했다로 끝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둘은 대화 없이 길을 가다가 저게 눈에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이걸 드라마로 만들려면요 무슨 가게인지 무슨 음식인지 어차피 다 시각화해야 돼요. 네. 드라마는 또 양반입니다. 카메라는 그냥 비추면 나오죠.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걸 다 그려야 돼요. 아, 웹툰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그려야 예, 되니까. 그러면은 이 둘이
김밥을 먹었는지 스파게티를 먹었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스토리와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도 다 설정을, 톤을 분석해서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아까 왜 그림이 더 어렵냐고 얘기했냐면, 뭐 제작비는 뭐 더 많이 드는 쪽이 많이 들겠지만, 드라마에서는 음식에 파리가 있으면, 아, 이게 촬영 중에 실수일 수도 있지만,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에서 파리가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 돼. 이건 자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려 넣었죠. 예, 저절로 파리가 들어갔을 리는 없으니까. 젓가락이 뭐 요렇게 생겼다든가 뭐 어떻게 생겼다, 이게 다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일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산만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네. 그래서 세계관이 필요하네요. 예. 이런 요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지금 발명된 것도 아닌데 이게 영화도 작가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화면에 꽉 차서 넘쳐 흘러버릴 때, 미장센이 넘쳐 흐를 때 같은 영화밖에 안 보죠. 우리는 영화관에서 돈 내고 그런 이제 명작들만 보다가 이제 독립 영화라든가 이런 걸 쓰면 똑같은 필름에 똑같은 카메라에 똑같은 해상도인데 뭔가 다 텅텅 비어 보이고 아, 그런 게 다 그런 이유구나. 아, 재밌는 세계네요, 여기. 예.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강의를 들으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미래 직업 중에 하나가 세계관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예. 그런 직업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필요하면 델다 쓰실 겁니다. 뭐 작가들도 동원될 거고. 왜냐면은 세계관 디자이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전문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지금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말고 좀 양성을 하세요. 아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쪽에서 올라온 거고. 어디냐면은 어디요? 바로 게임 기획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임 왜냐면 기획자. 게임에는 세계를 기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거기 다 내 만들지.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몹도 잡아야 되고. 그럼 누군가를 죽이려면 뭐 당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뭐 천사와 뭐 악마가 싸워갖고 뭐가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뭐 마왕이 있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 세계가 왜 존재했나부터 어떤 세력이 있으며 왜 이 오크족과 인간족은 서로 싸우고 있으며 왜 이 영웅은 언제 탄생했으며 그러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만들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작가 쪽에서도 이제 스토리나 배경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독립된 직업까지 안 가고 오케이. 옛날에는 라이터라고 하면 아. 글을 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렇죠. 예, 초창기엔 당연히 다 맞아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그렇거든요.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다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러던 시절에서 네. 전문 영역이 이제 분화됐듯이 지금도 게임에는 게임 기획자들이 있고 저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게임 기획자는 세상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거다. 왜? 게임이 세상에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게임이 될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게임 기획자가 할 일은 훨씬 더 늘어난다. 엄청 늘어나겠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셈인 거죠. 굉장히 앞서서 하나 그러니까 보통 분들보다 조금씩 앞서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 NFT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NFT도 그냥 뭐 PF 프로젝트 같은 거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10,000명의 홀더가 있고 홀딩을 하고 같이 합의를 하려면 진짜 세계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더 필요해지는 거죠. 저도 NFT를 발매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NFT를 만들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세계관을 만드는데 NFT와 메타버스가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되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세계관이라는 건 부속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리를 쓰거나 시놉시스를 쓰거나 그 중심이 되는 것에 보조적인 입장이었다면 네. 예, NFT 영역은 그 세계관 쪽이 먼저 나가고 네.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FEWK도 예, 저의 이제 세계관 동방의 하얀 나라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예, 파이스트 화이트 킹덤. 여기도 하나하나의 세계관 NFT를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그려주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영감을 받으셨다고. 원래 작품이라는 거는 작가의 작품 세계든 신앙이든 어떤 세계관을 현실의 물건으로 구현해낸 것이 네.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성물일 수도 있고 뭐 이제 탱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흐름과 구조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어떤 신기술이 새로운 세상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근처에 뭔가 있다면 해야 될 거 말이죠. 예술이 유화가 있어서 예술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있어서 음악이 생긴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는 뭔가로 계속 예술을 할 건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좀 자유로워지면서 맞아요. 이제 팔 수 있다부터요. 가령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뭐 이러지만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고, 맞아요. 먼저 좀 진입할 수도 있죠. 우리 뭐 제가 얘기 되게 많이 있는 것 중에 어떤 NFT 사야 되나요? 그건 NFT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 그걸 사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로드맵이 있느냐? 로드맵도 베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안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느냐, 커뮤니티를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느냐. 만약에 그 커뮤니티가 전부 20배 오를까봐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 얘는 곧 큰일 난다. 큰일 나요. 그럼요. 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부여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케이. 무리가 곧 이 작품의 가치를 규정짓는 존재들이고 이게 없이는 버블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맞아. 이 사람들이 사주니까 안 펴든 뭐든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리셀러들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리셀러가 살까봐 사는 사람들이 살까봐 사는 사람들이 살까봐가 겹쳐지면 버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느 순간 터지면 터져. 아유. 사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저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당 하나씩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사면 되는데 지금 풀려난 물량은 한 몇만 개가 넘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에 투자하는 거냐 가치에 투자하는 거냐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번 곧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은 오겠죠. 이 NFT 시장에서 그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NFT의 어떤 가치에 내가 NFT가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이제 좀 서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들은 네.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설명해 보자. 각 개인들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맞아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회사를 차리는 걸 누가 말립니까? 아무나 회사 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NFT를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가치 있는 기준은 NFT를 무엇으로 찾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다면 네. 내가 이 수많은 가계 회사 중에 투자를 한다면 뭘 보고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탕으로 하는 오케이, 세계관으로 오케이. NFT를 바라보신다면 내 가치관으로 누군가의 가치관과 합의될 때 사는 건데, 그죠? 어렵네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도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에 현혹이 되고 많이 그랬어요, 살면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네, 가치 없는 것들이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탐욕은 있는데 무지한 사람을 속이려 드는 거는 NFT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원래 다 있어요. 모든 곳에. 예. 진짜 그 말씀 중에서 NFT건 메타버스건 이 모든 것에 대한 스트럭처가 혹은 뭐 이 맥락이 원래 있던 거다라는 말이 진짜 우리가 다 새로운 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있다라는 게 진짜 실감이 나네요. 그 말이 또 오늘 해주신 말씀 중 제일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쌓아나가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렵지도 않고, 괜히 겁먹을 거 없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나 그래요? 예, 더 편리해졌죠. 카톡이 훨씬 더 좋은 기능과 많은 걸 갖고 있고 막 선물도 보내고 그치. 묻도 하고 예, 막 네네. 사진도 보내고 문자보다 훨씬 좋단 말이죠. 하지만 카톡을 왜 쓰냐라는 거에서는 문자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문자를 왜 쓰냐? 내 아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톡에서 생긴 사람도 친구가 생겨버리는 거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통화 기술이 있어요. 이거 안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 영상통화. 화상회의를 하면 했지. 영상통화 잘 안 써요. 충전 안 하는 것 같아. 영상통화는 저기 손주 재롱 할머니한테 보여줄 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쓴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용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유 말이죠, 이유. 맞아요. 우리의 인간의 삶 혹은 부캐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이유가 있으니까 기술이 예. 필요한 거죠. 거꾸로 기술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해야지 떼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 기술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다 쓸어 담을 거다. 물론 여기서는 좀 공부와 고민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은 그 전단지의 새로운 형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걸 한 번에 인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기술이 그런 거죠. 저 옛날 다른 좀 다른 예로 저 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명함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걸 옛날 명함이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옛날에 관계를 맺었고 혹시 이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다면 그냥 그 앱에 저장하면 최신 명함으로 갱신해 주거든요. 그 옛날 명함이라도 찍어서 갱신해 버리는 순간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것들이 맞춰주면서 그냥 맞춰줘요. 맞아요. 예, 이 사람이 갱신되니까 자기 기능을 갖잖냐. 그럼 앱이 일으키는 단순히 이 매체 물질에서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의 기능이 붙으면서 좀 더 편리해지고 뭐 이런 전환이 있으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거죠. 어차피 전화기는 전화하는 데만 써도 충분하긴 하니까. 네. 단지 이제 아까 못 하는 것보다 안 하는 영역에 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걸 좀 계승해서 왜냐면 전혀 새로운 서비스는 사람들이 못 쓰니까 자꾸 계승해서 나온단 말이죠. 네. 처음에 카톡은 문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의 이제 메신저들은 문자를 쓸 줄 안다고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게 돼 버렸어. 되게 복잡해요. 예, 그때 만약에 썼다면 지금 것도 쓸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다 서로 호환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뜻은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위해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대상에 들지 못한다면 정말 딴 세상을 만나버리게 되는 거 이번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기업이 디자이너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편하게 쓸 수 있게 계속해서 갔던 길을 나는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힘든 걸 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되게 호환성 있는 인간으로 살아야겠네요. 이쪽 세상 저쪽 세상. 자 이렇게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오셔서 책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제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세계관 이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갖고 오늘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근데 이 이야기 세계관 갖고 뭐든가 한 10시간도 강의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반이 뭐야 10분의 1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례도 막 풍부하게 들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정말 그 NFT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호환돼서 가서 살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지고 커뮤니티가 옛날에는 안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커뮤니티를 좀 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재밌는 기술들이 훨씬 많이 생기니까 더 강화될 수 있고 그죠? 그걸 더 이제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거 우리 이미 있었지만 또 그 세계관이 좀 더 잘 구성 잡고 자리를 잡으면 여기서 돈 얘기를 조금 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커뮤니티가 답이다. 커뮤니티를 어떻게 누가 끌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사소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NFT를 통해서 뭔가 제 메시지, 제 컨셉을 만들었으면 이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걸 만들었냐 싶을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기는 유통이나 사람들의 접속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보고 서로 연결되고 트위터로 보여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딘가 있겠죠. 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만 자꾸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옆에서 얘가 이걸 좋아한다면 이거 괜찮네 신용할 수 있네 나도 좋아하네 이런 사람들을 약간이나마 스노우볼링처럼 시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그게. 그쵸. 제가 길거리에 피켓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피켓 들고 다녀도 다 도망갈 테니까 허들을 쉬지 않고 넘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라면 좋아해 주기만 하면 존재할 수 있다. 이것도 NFT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웹툰, 웹소설들. 맞아요. 예? 저기 신춘문예 등단 안 하고도 그냥 냅다 글을 쓰고 누군가가 좋아요만 눌러주기만 하면 맞아. 작가가 돼버리는 네.
거기는 이제 디지털의 영역은 거울색이기 때문에 이제 걸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웹툰은 종이책은 성공한 자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네. 시작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책을 내기 위한 그 비용을 내려고 내가 어떤 증명을 받아야 됐다면 여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복제와 구경을 쉽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좋아요가 늘어나고 이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가치가 부여되고 이제 NFT를 내서 판매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다 현실에서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종이책은 뭐 엄청 노력해서 한 10년 노력해서 하는 완성이라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 근데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걸 좋아해 주느냐. 좋아해 주느냐. 맞아요. 예를 들어 조회수 100만에 빛나는 이러면 바로 출판. 이제는요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는 출판도 막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써야지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이렇게 큰 사람들이 커뮤니티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팬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 이미 거기로부터 이미 가치가 다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차곡차곡 이게 넓어져 가고 있는 것뿐인데 옛날에는 소설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가 그랬고 지금 얼떨결에 미술 쪽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는데 책은 지금 출판 쪽에서 견고하게 이걸 열심히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작가가 전자책을 먼저 내는 시대는 올 거 아닙니까 결국. 맞아요. 그러면 이게 팬덤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적인 비즈니스가 뭐 웹툰이다든지 웹소설이든지 해서 이제 점점 훨씬 더 번져가겠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또 더 심해지는 건 이제 책이라는 거는 이 매체의 인쇄를 활자를 잉크를 묻혀서 박아서 재본을 해서 돌려야 되는 이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전자책으로 존재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자책이라는 건 책을 전자시킨 물건일 뿐이고 왜냐하면 이제부터 라이브한 게시물의 형태 이게 뉴스레터인지 게시판인지 아니면 커뮤니티인지 뭔지 모르는 무언가가 NFT를 계속해서 거래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NFT란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면서 나가는 구조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누가 보기에는 그게 뉴스레터로 보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연속 간행물, 개인 간행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분으로 보일 수도 있고, 유튜버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굳이 왜 써야 되냐? 그냥 내가 말로 하련다. 그게 팟캐스트인 거고. 자, 기술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이게 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팟캐스트도 되고, 뉴스레터도 되고, 게시판도 되고, 커뮤니티. 근데 이 창작자와 구독자 그리고 구독자 간에 서로 창작하고 공유하고 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부분에서 시장이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전혀. 그죠? 근데 이게 벌써 이것도 역사가 꽤 됐어요. 이제 점점 더 많은 분야로 가고 있고. 자, 오늘 정말 NFT, 메타버스, 거기에 따른 세계관,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막 지난 그 10년, 20년 IT 역사까지도 싹 들어갔다 나갔다 뭐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저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를 너무 하고 싶고요. 자, 오늘 벌써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서요. 책은 저 선물 주시려고 갖고 오신 거군요. 네, 고맙습니다. MKTV 김미경 작가님께 이렇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제가 맞습니다. NFT를 하려고 7월에 캘리그라피를 선생님 한 분을 정해서 4번 정도 4번? 좋은데요? 멋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NFT 현명한 투자자. 그래서 좀 더 우리 김동은 대표님의 이 세계에 대한 그 해안을, 지혜를 나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은 NFT 현명한 투자자 이 책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선물 받았으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동근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혹시나 이쪽 그 세계관이라든지 NFT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반인의 맥락에서 조금 어렵거나 안 풀리거나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또 한 번씩 가끔씩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우리 독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게 메타버스든 NFT든 가장 중요한 건 이 레벨업을 시청하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 성장하려는 의지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뭐 나머지야 뭐 배우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사람과 남이 가치를 얼마나 부여했는가를 알아야만 되는 사람으로 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지를 굳히고 지식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가치를 부여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 남의 만들어질 때까지 가치 부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와닿아. 뭔 말인지. 제가 요새 커뮤니티를 엄청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화이팅입니다. 아, 촌철살인이야 완전히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아마 되게 매력 있는 양반이네. 어우, 저분 누구야?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나중에 우리 NKTV에 모셔서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레벨업 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